안녕하세요. 창업 멘탈 코치입니다. 오늘은 매출 때문에 고민인 당신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꿀팁 네이버 편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목차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네이버의 부품을 잘 사용하자, 그리고 검색 광고를 잘 활용하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객 군락지를 찾아서,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부분에서 오늘은 총 5가지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내용이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의 부품을 잘 사용하자라는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만약에 네이버에서 강남 성형외과를 검색을 하게 되면 플레이스 영역에서 A, B, C, D, E, F 이렇게 지금 6개의 성형외과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여러가지 상황들을 다 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톡톡이나 예약 이런 부분들, 또 예약이 붙어 있는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톡톡이나 네이버 예약 아니면 네이버 로그인 등의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동일한 조건에서 상단에 검색이 되는 확률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매장 사업자라고 하시면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을 하실 때 네이버 톡톡이나 네이버 예약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상단에 노출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같은 조건에서 상단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동일한 로직으로 네이버에서 방수 케이스로 쇼핑 영역을 검색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화면이 지금 이제 검색 결과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네이버 톡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동일한 이제 네이버 쇼핑 영역이라 하더라도 네이버 톡톡 등과 같은 네이버의 부품을 잘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역시 상단에 노출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본으로 네이버 쇼핑 랭킹 순위라고 뜨는데 판매량이라든지 다양한 조건들이 들어가겠지만,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면 이러한 톡톡이라든지 네이버 부품을 사용한 곳의 검색 상단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부품을 잘 사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네이버 부품에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네이버 페이라든지 네이버 톡톡,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든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되었건 블로그가 되었건 아니면 쇼핑몰이 되었건 이런 네이버 부품을 잘 사용하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동일한 조건에서 상단에 검색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이버 비즈니스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네이버 페이, 네이버 예약,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네이버 톡톡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이 매장 사업자인 경우도 해당이 되고 아니면 쇼핑몰 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2가지 다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네이버 부품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검색 광고를 잘 활용하자라는 부분인데, 검색 광고 중에 파워링크라든지 쇼핑 검색 광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고, 지금 파워 컨텐츠 검색 광고와 지역 소상공인 광고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에 제가 사이트에서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네이버에서 세무사를 검색을 했는데 지금 이제 검색되는 카테고리가 파워링크, 지금 파워 컨텐츠, 이 부분이 지금 파워 컨텐츠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블로그에 작성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포스트에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네이버의 이제 광고 심사를 통해서 노출되는 그런 형태이고, 정보용 키워드 또는 상품용 키워드로 해서
해당되는 키워드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네이버에 들어가시게 되면 정보용 키워드 리스트와 상품용 키워드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고 계신 아이템이 이 정보용 키워드 또는 상품용 키워드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제 컨텐츠라고 하면 파워 컨텐츠를 활용을 하시면 역시 홍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테스트를 해보니까 파워 컨텐츠 영역에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조금 더 그 컨텐츠를 신뢰를 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파워 컨텐츠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광고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매장 사업자인 경우에 이 광고를 이용하시게 되면 역시 가성비가 높은 그런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업종 우선 대상으로 해서 지역 소상공인 광고가 운영이 되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이제 추가 확대될 계획이기 때문에 키워드 광고, 즉 파워링크 영역만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 소상공인 광고에 대한 부분과 파워 콘텐츠에 대한 부분, 파워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광고를 하고 싶다고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보용 키워드, 상품용 키워드 리스트에 해당되시는 사업자분들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분석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은 키워드 분석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세무사와 강남 성형외과와 강남 맛집을 검색했을 때 각각 검색되는 그 카테고리 영역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 파워 컨텐츠, 웹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뜨고 강남 성형외과는 파워링크, 비즈 사이트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죠. 강남 맛집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 플레이스, 리뷰, 뉴스 이런 식으로 뜬다는 부분이고요. 각 키워드마다 검색되는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세무사가 되었건 강남 성형외과가 되었건 강남 맛집이 되었건 별도로 블로그 영역에 탭을 누르지 않는 이상 블로그 영역은 기본적으로 노출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식의 카테고리들이 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하시려면 searchad.naver.com 이 사이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노출 카테고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각 키워드마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즉 유료 광고 영역인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무료 영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분석, 검색량은 어떻게 되는지, PC에서 검색량은 어떻게 되는지, 모바일에서 검색량은 어떻게 되는지, 월별로 검색 추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성별로 그리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경쟁사에서 쓰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도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링크라든지 유료 광고 영역 같은 경우에 지금 키워드 광고의 광고 단가가 높다고 광고를 조금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역과 그런 이제 핵심 키워드 조합이라든지 키워드와 키워드를 조합하게 되면 광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와 키워드의 조합으로 해서 광고 단가를 낮추어서 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유료 광고를 하는 부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문구에 대한 부분도 경쟁사에서 쓰고 있는 광고 문구를 잘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고객 군락지를 찾아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네이버 카페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굉장히 많고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제 네이버 카페에 먼저 가입을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마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모발 이식, 헤어라인, 탈모 치료, 여성 탈모, 원형 탈모와 관련된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에 지금 회원수가 거의 20만 명 정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발 이식이라든지 탈모 치료, 원형 탈모와 관련된 그런 탈모 샴푸 그런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라고 하면 이런 이제 커뮤니티에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셔서 이런 이제 마케팅 활동을 펼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도청이라는 카페도 있어요. 철도청은 이제 치아 교정, 치과 보험, 양악 수술 관련된 이제 치아 교정 관련된 커뮤니티인데 회원수가 이제 40만 명을 넘어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치아 교정과 관련된 그런 이제 치과라든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카페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 유망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수공 같은 경우에는
비수공이라고 해서 비뇨기과 남성 수술 공유소라고 해서 남성 수술, 옹경 확대술 등등 관련된 이런 또 전문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 회원수가 거의 3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고요.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런 이제 사업을 해당 제품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제 커뮤니티에 접근을 하셔서 이렇게 홍보하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사업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고객 군락지는 어디인지 찾으셔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영업과 마케팅을 하시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너무 티나게 또 홍보, 마케팅을 하게 되면 강퇴를 당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카페 회원님들한테 정보를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양질의 정보를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접근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부분인데, 스마트 스토어와 네이버 쇼핑이 지금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 다양한 입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쇼핑몰 구축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적은 입점 수수료로서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최고의 화두는 유튜브와 저는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네이버 쇼핑몰이 됐던 스마트 스토어가 됐건 무엇이 되었건 간에 그런 쇼핑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망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징검다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망망대해에 떠 있는 하나의 무인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쇼핑몰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유망 고객들이 나를 인지하고 찾아오게 하는 그런 징검다리를 구축하는 그 방법과 그 전략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이 오는 길목에 거미줄을 쳐서 유망 고객들이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즉 유망 고객들이 나에게 오게 하는 유입 전략 역시 중요한 전략일 것입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되었건 쇼핑몰이 되었건 그 자체로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무인도일 뿐이고, 그래서 유망 고객이 오게 하는 징검다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고객이 오는 길목에 거미줄을 쳐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전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의 부품을 잘 사용하는 방법, 검색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내 사업과 관련된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키워드들을 통해서 어떻게 거미줄을 칠 것인지, 그리고 징검다리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고객 군락지를 찾아서 내 사업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고객들에게 내 아이템을 자연스럽게 홍보를 한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쪽으로 하는 것이 유망 고객이 나에게 오게 하는 징검다리를 만들고 거미줄을 칠 수 있는 그런 유입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징검다리를 만들고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네이버 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편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카카오도 최근에 개편된 게 페이스북에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타겟팅 광고 시스템이 카카오에서도 지금 거의 유사하게 접목이 되었습니다. 이건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고 편하게 해당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탄, 2탄, 3탄, 4탄, 5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믹스를 해서 매장 사업자이건 아니면 쇼핑몰 사업자이건 아니면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등과 같은 전문직 사업자이건 종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설계를 하고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 6탄에서 제가 추후에 종합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1탄과 2탄 그리고 3탄, 4탄, 5탄에 대한 주요 내용과 1탄부터 5탄에 대해서 온라인 마케팅 관점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제 6탄에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매출 개선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 1탄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꾸준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향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편하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